이번 생 우리는 함께 이겨내며 지혜의 이자를 더해갑니다. 공자의 시선으로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고 황혼의 두 얼굴 속에서 삶의 깊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나이 들지만 어떻게 늙어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품이 있는 노년, 따뜻한 지혜를 향한 여정. 지금부터 황혼의 두 얼굴이 시작됩니다. 1장. 노후의 두 풍경. 올해 65세를 맞은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에 사는 박 회장은 아침 7시에 자연스럽게 눈을 뜹니다. 넓은 거실 창가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오늘은 골프장에서 동기들과 라운딩이 있는 날입니다. 운전기사가 벤츠로 데리러 올 예정이고 골프 후에는 고급 한정식집에서 점심을 할 계획입니다. 통장엔 수십억의 자산이 있고 매월 임대 수익만으로도 1,000만 원 이상이 들어옵니다. 같은 시각 노원구 30년 된 연립주택에서 같은 나이 김씨가 새벽잠에서 깹니다. 무릎이 아파서 잠을 설쳤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60만 원, 기초연금까지 합쳐도 월 93만 원입니다. 관리비, 생활비를 빼면 병원비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도 경비 일을 하러 가야 합니다. 70세까지는 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고 같은 시대를 살아온 두 사람이지만 노후의 현실은 천지 차이입니다. 군자는 넉넉해도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서도 지켜야 할 품격이 있다. 늙어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가느냐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품격 있는 노년이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삶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2장. 자녀 교육과 손자 세대. 추석 명절 두 할머니의 대화입니다. 서초구에 사는 윤 여사는 며느리와 함께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손자의 피아노 레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살 손자는 이미 피아노, 태권도, 영어 유치원을 다닙니다.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건 다 시켜줘야지라며 한 달 교육비 200만 원을 기꺼이 지원합니다. 내년엔 영국 조기 유학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부천의 한 아파트. 최할머니는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 대신 6살 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손녀가 친구들은 다 학원 가는데 나는 왜 안 가? 라고 물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들은 전세 대출금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100만 원을 내고 있어 여유가 없습니다. 할머니 용돈으로라도 손녀에게 뭔가 해주고 싶지만 자신의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같은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가르침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배움은 모든 아이가 누려야 할 권리이다. 조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손자의 미래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조부모 세대의 경제력이 손자 세대의 교육 기회까지 좌우하는 현실. 이는 세대를 거쳐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3장. 병원과 건강관리. 건강검진 시즌. 70세 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종합병원 VIP 건강검진센터에서 정 어르신은 연례 정밀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MRI, PET-CT, 심장, 초음파 등 최첨단 장비로 검사받습니다. 검진비만 800만 원이지만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결과 당뇨 수치가 조금 높아서 당장 당뇨 전문의와 상담을 잡았습니다. 개인 간병사도 미리 알아봐뒀습니다. 같은 날 동네 보건소에서 안 어르신은 무료 기초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혈압이 높고 혈당도 위험 수준이지만 정밀 검사를 받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병원에서 당뇨약을 꾸준히 드세요 라고 하지만 약값도 한 달에 5만 원이라 부담스럽습니다. 약을 하루 걸러 하루씩 먹으면서 괜찮겠지 하고 버팁니다. 몸을 다스림은 덕을 세우는 근본이다. 나이 든 이들이 건강을 잃으면 가족과 사회 모두에게 짐이 된다. 건강 수명이 평균 수명보다 10년 이상 짧은 대한민국. 경제적 여건에 따라 건강관리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4장. 노년의 인간관계. 토요일 오후 동창회 모임 풍경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이 사장은 모임의 중심에 있습니다. 야, 다들 건강해 보이네. 오늘 내가 쏠게 하며 고급 한정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친구들은 덕분에 잘 먹네. 역시 우리 반 자랑이야 하며 치켜 세웁니다. 골프 모임도 주도하고 동창회비도 많이 내며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한편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조 씨는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예전엔 술도 함께 마시고 농담도 주고받던 친구들인데 이젠 어색합니다. 2차 노래방 갈까? 하는 소리에도 나는 집에 가봐야 해 하며 먼저 자리를 뜹니다.
부담스러운 비용도 있지만 무엇보다 초라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학창 시절엔 가장 친했던 친구들인데 이제는 경제적 격차가 우정에도 금을 그어놓았습니다. 의로움으로 맺은 사귐은 오래가고 이익으로 맺은 사귐은 금세 흩어진다. 나이가 들어서도 진정한 친구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어서가 아닙니다. 경제적 차이로 인해 기존 관계마저 소원해질 때 진정한 고독이 시작됩니다. 5장. 노후 일자리와 존재감. 은퇴 후 5년 두 사람의 다른 선택입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 한 씨는 60세 퇴직 후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경제적 걱정은 없습니다. 취미로 사진 강의를 듣고 봉사활동도 하며 보람찬 하루를 보냅니다.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닙니다. 반면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김 씨는 65세가 된 지금도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6시간 근무에 월급은 180만 원입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고 일해야 합니다. 입주민들 중에는 자신의 아들뻘 되는 사람들도 많지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한숨만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과 보람을 위해 하는 일은 다르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인 대한민국. 노후의 일은 생계 때문이 아니라 선택과 보람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6장.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무력감. 자식 걱정하는 두 부모의 마음은 똑같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부동산업으로 성공한 박 씨는 결혼하는 아들에게 강남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주고 결혼 비용 5천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자식 좋은 일에 돈 아끼면 안 되지라며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경제적 걱정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시기 평생 성실히 일해온 최 씨는 결혼하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5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딸이 자신의 적금으로 치러야 합니다.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의 크기는 똑같지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다릅니다.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다. 하지만 능력에 따라 베푸는 것이 다를 뿐 마음의 정성만은 똑같이 귀하다. 자식에게 더 해주지 못하는 것을 자책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 보여준 성실함과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7장. 공자의 가르침. 나이 들매의 지혜. 공자는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에는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다. 젊어서는 혈기를 경계하고 장년에는 다툼을 경계하고 노년에는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탐욕을 경계할 여유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70세, 80세까지 일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품이나 여유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실버타운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다른 쪽에서는 노인 빈곤에 시달립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황혼을 맞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우리 모두는 늙어갑니다. 지금 젊은 세대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입니다. 어질고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나이가 들어도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다. 가진 자는 마땅히 베풀어야 하고 사회는 노인을 공경하고 보살펴야 한다. 존경받는 노년, 품이 있는 황혼이 모든 사람의 권리가 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람들과 나눈 정과 쌓아온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탐욕을 경계하는 자, 그 삶은 고귀하다. 오늘 우리의 대화가 삶을 성찰하는 작은 거울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혜의 이자를 쌓아가는 여정 이생이자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내일을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